요즘에 경제 되게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영끌, 빚투 이야기하면서 20대, 30대들이 빚까지 져서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하고 있다. 엄청난 빚을 져서. 그렇다면 그들이 갚을 여력이 되는 것이냐? 그걸 봤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지표는 뭐예요? 청년들 취업이 잘 되고 있냐? 취업이 안 되면 영끌이고 뭐고 망하는 거죠. 내 일자리도 위험하다. 이직도 힘들죠. 연봉은 계속 거기서 거기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영끌 해서 버티다 터지게 되죠. 이야기했지만 은행권에서 차금 회수 들어가려고 대출 이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영끌을 했는데 대출 이율은 오르는데 내 연봉은 안 올라요. 그렇다고 이직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가자니 그쪽에서도 일자리가 안 나온다. 안 나가려고 버티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고 청년 취업률이 낮으면 항상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지금 그래도 좀 살아났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살아나기커녕 더 죽어가고 있죠. 4월에 42만 개인데 9월에 50만 개, 3월에 19만, 4월에 47만. 이때 3월에 터지고서 4월에 좀 심각했었죠. 그리고 5월, 6월, 7월 조금씩 회복되는 듯 하다가 8월 회복되는 듯 하다가 9월에 작살났다. 코로나 한번 더 터졌으니까. 요거 가지고 제가 광화문 집회빨 이야기했더니 추종 세력들 와서 여기다 엄청 악플 달고 있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 중국발이다, 뭐 대통령이 뭐 중국 허용해가지고 뭐 중국을 차단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무역 수지가 높고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첫 번째는 중국이다. 그렇게 쉽게 끊을 수가 없다는 거. 나라 죽으란 얘기죠. 두 번째, 중국발이었으면 그 전부터 계속 터졌어야죠. 갑자기 광화문 집회 기점으로 해서 중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왔나요? 지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치적 논리로 해가지고 정치적 공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발인데 그동안 숨기고 있다가 광화문 집회를 까기 위해서 퍼뜨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 얘기하지 마요. 생각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감소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집회를 가든 혹은 뭐 집합 장소를 가든 갔다고 칩시다. 그것까진 괜찮아요. 다만 검사는 제대로 받읍시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는 거 줄어들고 피해가 줄어든다. 명심해야 되겠죠. 청년 일자리부터 덮쳤다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일자리고 이 중에서 청년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처음에는 20대까지 많이 해고하다가 나중에 30대까지 피해가 돌아왔다. 전체의 40%에서 50%로 늘었다. 청년들 일자리가 더 빨리 작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하는 거 뭐예요? 2030 최악 고용 빙하기에도 청년 일자리 예산 반도 안 썼다. 자, 그러면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디지털 일자리 사업하고 뭐 일 경험 지원 사업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추가 경정 예산 해가지고 뭐 집행률이 48%대다. 문제죠 사실 이건. 관계자는 3분의 2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시차 때문에 이 정도다. 저게 뭐 핑계인지 아니면 진짜 그럴지는 일단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뭐 저런 식으로 일자리에 고용해서 고용이 되냐. 사실은 저런 식으로 고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예시 나오는 게 뭐예요? 고용 유연성. 한국 경영인들이 모인 그 집단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144있다. 독일 정책 활용해서 청년 실업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2.9조에서 7.5조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점밖에 안 올랐다. 그리고 그 방안이 뭐다? 파견, 기간제 규제 및 해고 규제를 완화해서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책을 펼쳐서 노동비용이 줄면은 기업 입장에서 추가 고용에 나설 여력이 생긴다. 이 뭔 개소리야! 해고해서 비용 줄여서 다시 고용한다. 의미가 있나요? 해고하고 더 저렴한 사람을 쓰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줄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노년 혹은 중장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른 거 비교 하나도 안 하고 딱 저것만 해고서 청년 실업률이 줄었으니까 이거 써라. 경영인들이 만든 단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해고 편해지면 유리한 사람은 누구다? 기업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게 받쳐주느냐. 첫 번째,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굉장히 좋아서 비정규직을 하다가 해임되더라도 먹고 살만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임금 체계도 다르다. 한번 내용 볼까요? 자, 우리나라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20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고 하죠. 월평균 임금이 160만원이랑 360만원. 이런 건 퍼센트 안 내. 이런 거는 지금 100% 이상 벌어졌다 이런 거 퍼센트 안 내죠. 그리고 뭐 근로기준법 지켜지지 않고 있죠.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래서 노동시간이나 휴가 안 지켜지고 임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퇴직금 등 체불 기본이다.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성만 늘려라. 딱 그쪽 입장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연금 보장이나 이런 거 잘 되니까 살아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연금 보장이나 이런 거 똑바로 돼요?
왜 나이 먹어서까지 일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노년을 대비해야 되는, 한창 이제 돈 벌기 시작해야 되는 중장년층을 자르고 청년을 고용해요. 노인 빈곤율 훨씬 더 심해지겠죠. 우리나라 수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독일이요? 요 정도는 돼요. OECD 평균 이상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작살나고 있고 93%가 빈곤층이에요. 그런데 독일처럼 제도 사용해라. 고령화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들을 다 죽이는 정책을 사용해라. 이런 거죠. 노인 같은 경우 지금 16.9%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유지한다고 하죠. 독일 같은 경우는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도 고용 유연성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월평균 상대 임금 추이가 이거 2014년 자료까지 나왔는데 25%예요. 계속 줄고 있죠. 엄청나게 줄었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독일 같은 경우는 반 넘죠.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죠.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진다. 즉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 뭐예요? 우리 기업 돈 벌어서 우리는 부익부 할 테니까 청년들 쉽게 고용하고 쉽게 자를 수 있게 만들어서 박봉을 줘도 회사 가는 말 잘 듣게 만들고, 어차피 저기 비정규직은 박봉으로 가능하니까 우리 노예 만들어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단체 이름 찾아보면 나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지. 거기다가 보면은 점점 더 고용 보장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났지만 절반을 넘었다 이때. 그러니까 하다가 잘리면 이 사람들은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어요. 절반 이상이.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 못 받는다. 고용보험.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으로 대비 많이 하는데, 국민연금 진짜로 보면은 국민연금 해주는 비정규직 거의 없어요. 그리고 소주성 가지고 이야기하죠. 소주성 같은 경우 했을 때 비정규직하고 일자리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사람이 필요한 고급 직종에 소비가 돌아가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몇 년이 지나고 봤을 때 고급 직종, 오히려 그런 쪽에 고용이 늘어났다. 2017년에 그런 기사도 나왔었다. 물론 당시에는 소주성 옹호하기 위한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까기 위한 기사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자 봅시다. 작년 가계소득 증가 2%, 10년간 최저다. 근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아졌죠. 자, 그리고 오히려 가계소득 증감률 이 16년에 떨어졌다가 지금 요때 엄청나게 증가했죠. 왜? 빚내서 막 제도 추진했으니까. 그리고 그 여파 바로 나타났죠. 그리고서 늘려서 성장률 만들었다가 문제 터져서 떨어졌죠. 20년에는 더 떨어지겠죠, 아마도. 근데 뭐 20년 되면은 또 난리치겠죠. 소주성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공급 부족된 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고 집값 떨어진 거는 리먼 때문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보지 않고 딱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언론을 싫어하는 거죠. 특히 청년 실업 얼마나 심해졌냐? 다른 건 둘째치고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가장 중요하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느냐. 사실상 졸업하고 1년 이상 지나면은 웬만한 기업들 들어가기 힘들어지죠. 저희 형도 예전에 모 유명한 S그룹 도전을 했어요. 떨어져서 5학년을 다녔어요. 대학교 학점 하나 포기하고서. 왜냐면 졸업하자마자 취업 안 되면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약 올렸죠. 초등학생이야? 무슨 5학년 다니냐고. 왜 근데 5학년을 다녔겠어요? 왜 가을 졸업하고? 들어가야 돼. 안 받아주니까. 1년 동안 뭐 했어요? 취업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 좋아하죠. 근데 엄청나게 줄었다. 그럼 나머지 한 60% 되는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죠. 예상 취업률이지만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무슨 지금 B2 영끌이에요. 거기다 코로나 끝날 것 같아요? 1차로 터졌죠? 이때는 진짜 막 대비도 못하고 있다 터졌죠.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리고 방역 대처 잘했죠. 감소했는데 계속 중국에서, 이때도 계속 중국에선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터지죠. 이건 중국 탓이죠, 무조건. 그래서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차 하고서 2주 정도 됐죠. 2주 정도 되니까 다시 세 자릿수가 나오더라. 이게 위험한 거죠. 다시 또 강화될 수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에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요거 하니까 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외국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엄청나고 있죠. 외국도 이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국이기 때문에 회복이 힘들어질 수 있다. 외국도 같이 힘들면. IMF 금방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아서? 물론 그렇죠. 금모으기 운동하고 사실상 그것도 대기업 같은 데서 많이 사기 쳐먹긴 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IMF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에서만 좀 터졌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까지. 그쪽에서만 좀 터졌으니까 수출, 수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더라. 뭐 엄청나게 감소했고 뭐 기업들이 부도나서 그게 문제였지, 외국이 여력이 안 돼서 수입 안 해주고 이런 건 없었죠. 근데 지금은 다 안 좋아요. 살아나기 힘들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경기 회복 속도 부진하고 불확실성이 20차례나 등장했다.
경제 회복은 스테로이드 덕분이다. 이 스테로이드가 뭐예요? 부양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때문에 그것도 경제 회복한 거지 나머지 개뿔도 없어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했더니 이거를 실물 경제 살리라고 돌려놨더니 다 저기 자산시장에 퍼붓고 있더라. 그러면은 거품만 커지면서 망가져요.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거품 커지는 거는 터지게 되면은 작살 나는 거다. 매번 반복해왔던 역사인데 매번 그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자기는 안 당할 것처럼.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터져진다는 거죠.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 자, 문제는 뭐예요?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도 그냥 금리만 유지한다는 건데 은행권에서는 금리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 지금 첫 번째는 그거죠. 두 번째, 미 연준에서 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한다는 거 조기 인상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부양책 너무 심각한 부양책 지금 럼프형 개선하게 되면 부양책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이든형이 하게 되면은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B2 연끌 유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저번에 30대들만 늘어나고 있고 40, 50대들 팔고 있다. 40대 매입하는 비중 나오고 있죠. 40대 비중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파는 비중이 더 많아요. 40, 50대는 30대가 사고 있고 왜 지금 단기 부동 자금이라고 그거 왜 늘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다 팔고 자금 확보했으니까. 부자들 다 팔고 자금 확보했으니까. 그런데 집 사기 위해서 연끌 주식에 B2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20대 신용대출 연체율 늘어나고 있고 청년 실업 심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실업 때문에 오히려 더 받았을 수도 있죠. 생계 자금으로. 거기다가 증권사 부실 연체 사상 최대 B2 광풍에 1000억 돌파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현황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증권사 부실 연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2030만 저러고 있어요. 경제 잘 모르니까 아직. 그래서 와가지고 이게 악플 다는 거 보면은 맨날 2030이고 2030 아니면 그들한테 팔아먹어야 되는 인간들이고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게 20대 30대 여성들이 여기 많이 듣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저게 유튜브 그거 분석하는 거기 안 맞게 나와요. 50대 남성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죠? 사실상 20, 30대 여성들이 이 페이스 보고 별로 많이 듣고 싶지도 않을 테고. 결론. 지금 청년 실업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도 아직 회복 멀었다. 지금 그리고 유동성이 자산시장에만 들어오고 있다. 원래는 실물 경제로 들어가야 하는 유동성이 지금 경제 위기 때 유동성을 풀었다는 건 이게 실물 경제로 들어가서 소비 활성화시키고 돌리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실물 경제로 안 가고 자산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거품이. 가뜩이나 거품 많았는데 거품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40, 50대 저축 늘리고 있다고 하죠. 왜? 이들은 겪어본 게 많으니까. IMF를 겪어본 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리먼까지 겪어본 세대도 있으니까 아 지금 위기구나 해서 저축을 늘리고 있다. 근데 이 30대들이 연끌 비투하고 있더라.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청년들 다 죽는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청년들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40, 50대 분들은 정확한 경제 지식은 둘째 치더라도 체감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20, 30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30대 후반이라 봤자 리먼 터졌을 때 대학생 될 텐데 막 체감으로 다가왔겠어요? 부모님들이 체감으로 다가왔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부동산 불패 혹은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맹신으로 자산시장 거품을 믿는다. 한창 볼 때도 있겠죠? 그리고 항상 결론은 박살나면서 끝이 났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과거부터 쭉 공부해 보셔야 욕심에 눌려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